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자, 오늘은 시설의 마지막 축사에 대한 강의 영상이고요. 사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성대가 굉장히 좀 튼튼한 편인데,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목소리가 좀 큰 편이고, 목소리가 좀 큰 편이고, 목소리가 쉬거나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성대 자체가 굉장히 튼튼한 줄 알았는데, 제 큰 오산이었습니다.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뭐 초반에 강의 영상 몇 개 찍을 때는 뭐 별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보니까 목소리가 갈리는 느낌이 많이 들고 성대 자체도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목소리에 대해서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목이 진짜 아프네요. 자, 뭐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축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2차 시험에 나오는 모든 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마무리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영상을 좀 보시면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축사는 가축이랑 똑같아요. 뭐 손자 방식으로 보험금이 당연히 산출이 되고, 다른 시설과 좀 다른 점은 부보 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보험 가액의 80% 이상 가입을 하면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 이상이면 전부 보험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보험을 판단을 할 때 보험 가액 분의 가입 금액 이 비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손해액에다가 보험금을 계산을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축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80% 보험 가액의 80%를 적용을 해서 비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고, 우리가 비가림, 뭐 원예시설, 해가림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민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이거를 비가림이나 원예시설 같은 경우에 가입 금액을 한도로 체크를 해서 보험금을, 목적물 보험금을 산출을 했는데, 이 축사 같은 경우에는 가축이나 마찬가지죠. 가축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축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기부담금을 미리 차감을 해가지고 한도 체크를 하질 않아요. 좀 이거는 유의하셔야 돼요.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가축도 마찬가지고, 축사 같은 경우에는 뭐 손해액이 발생이 되면 가액과 가입 금액을 비교를 해서 한도 체크를 하고, 여기에서 자기부담금이 차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금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민이 붙겠죠. 자, 뭐 일부 보험일 때는 당연히 가입 금액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 비례 보상을 해주고 가입 금액을 한도로 체크를 하겠고, 전부 보험이나 초과 보험일 때는 이 손해액을 가액과 비교를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가입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도 체크를 미리 해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을 하고 보험금을 계산을 하는 구조다. 이게 좀 차이가 있다. 다른 시설과 이게 좀 차이가 있다. 좀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뭐 잔존물 제거 비용은 당연히 손해액의 10% 한도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자기 부담금이 차감이 되고, 일부 보험일 시 비례 보상도 적용이 됩니다. 3대 비용 손해 있죠. 뭐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그리고 잔존물 보존 비용, 이런 비용 손해는 자기 부담금은 차감을 하지 않아요. 자기 부담금 차감을 하지 않는다. 원예 시설과 똑같죠. 자기 부담금 차감을 하지 않는데, 일부 보험일 시 이 3대 비용 손해는 비례 보상을 해줍니다. 비례 보상은 해준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기타 협력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무조건 전액 보상해 줍니다. 1번 보험의 목적부터 좀 살펴보시면 축산 시설물이 보험의 목적이 된다. 이 축산 시설물에는 축사가 있고 부속물이 있고 부착물이 있고 부속 설비가 있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장하는 손해는 화재에 의한 손해, 이 화재에 벼락이 포함돼요. 화재에 의한 손해, 그리고 여기도 벼락이 포함이 됩니다. 이 화재에는 무조건 벼락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화재에 따른 소방 손해를 보장해주고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구, 우박, 지진, 분화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및 수재로 입은 손해,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의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을 해주고 설해로 입은 손해도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흔히 풍수설지라고 해가지고 암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풍재가 되는 거고 이게 수재가 되는 거고 이건 설해가 되는 거고 이건 지진이 되는 겁니다. 화재 및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피난 손해를 보장을 해주고 잔존물 제거 비용을 보장을 해줍니다. 이런 재해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축사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자, 3번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우리 손해액이 있죠. 손해액에 뭐 일부 보험일 때는 당연히 뭐 보험 가액의 80% 그리고 가입 금액, 이거를 뭐 가입 금액, 가액 이렇게 한도 체크를 해준 이 값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0, 5, 10%를 곱해줘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일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한 자기 부담금과 50만원을 비교를 해서 큰 값을 자기 부담금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최소 한도가 50만원이란 뜻입니다. 풍수설지에 의한 손해일 경우 자기 부담금의 최저 한도는 50만원이다. 자,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기 부담금을 구하는 산식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그냥 손해액에다가 0%, 5%, 10% 곱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따로 비례 보상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안 드렸네요. 여러분들이 흔히 공부하는 게 뭐 손잡이, 뭐 손비자,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이 비례 보상을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느냐,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하고 헷갈려 하시는데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일부 보험이라는 건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기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작게 가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보험 보상을 받으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를 뭐 비례 보상을 어디에다 적용을 하고 뭐 손비자, 손잡이 이렇게 암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작으면은 당연히 일부 보험이니까 비례 보상을 해서 보험금 계산을 해야겠네. 자, 손해액 곱하기 비례 보상. 근데 이게 축사기 때문에 한도 체크를 해줘야 되네. 이게 비례 보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가입 금액과 가액을 비교했을 때의 경우를 모두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가액과 가입 금액 이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한도 체크를 해서 나온 값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서 자기 부담금을 산출을 하는 거예요. 이 구조인 거예요. 이거를 무슨 손잡이, 손비자 이런 식으로 암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구조고, 여기에다가 이제 풍수설지일 경우에는 이 50만원과 비교를 해줘서 최저 한도인 50만원을 적용을 시켜서 자기 부담금을 계산을 한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잡이, 손비자 이렇게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일부 보험일 때에는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만 곱해주면 이게 자기 부담금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화재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이 50만 원 한도가 없어요. 화재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그냥 자기 부담 비율만 곱해줘 가지고 자기 부담금을 계산을 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의 적용. 아까 설명을 드렸죠. 특사의 경우 위 조항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 그러니까 보험 가액의 80% 이상만 가입을 하면은 전부 보험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게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의 적용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보다 같거나 클 때는 일부 보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해주고 클 때에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거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이게 이제 일부 보험이죠. 그러니까 일부만 보험에 가입을 했으니까 그냥 일부만 보상을 받아라, 이 뜻인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한다. 자, 이게 축사의 개념이다. 보험 가액의 80% 이상 가입을 했을 때 전부 보험으로 인정해준다. 이 80% 비율은 숙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보험 목적의 감가는 뭐 다 똑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에서의 보험 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보험 목적물의 경련 감가율은 손해보험협회의 보험 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기준을 준용하며 이 보험 목적물이 지속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져 보험 목적물의 가치 증대가 인정된 경우 잔가율은 보온덮개, 쇠파이프 조인, 축사 구조물의 경우 최대 50%까지, 그 외 기타 구조물의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수정하여 보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보험 목적물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6개월 이내 실제로 수리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잔가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0%로 수정하여 평가한다. 이 잔가율이라는 게 내용 연수가 견고한, 이 잔가율이라는 건 내용 연수가 전부 다 견고한 그런 구조물의 경우에 이 잔가율이라는 게 적용이 된다 그랬는데, 이 내용 연수가 견고화되지 않은 그 시설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뭐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해가지고 손해액을 산출을 하시면 돼요. 산출을 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 연수가 견고한 경우에는 이거를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보온덮개, 쇠파이프 조인 축사 구조물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근데 이게 문제로 출제가 되면은 뭐 보온덮개, 쇠파이프 조인 축사 구조물이다. 잔가율은 최대 수치로 적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외 기타 구조물의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수정하여 보험 가액을 평가할 수가 있다. 다만 보험 목적물이 이건 뭐 똑같죠. 6개월 이내 수리 복구되지 않았을 때에는 6개월 이내 수리 복구되지 않았을 때는 그 이전에는 제조달가액으로 평가하지 말고 감가를 적용하라 그랬었는데, 여기에는 잔가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0%로 수정해서 평가를 해라. 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잔가율이라는 건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제조달가액이죠. 제조달가액 곱하기 우리 보통 내용 연수가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 마이너스 감가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손해액을 산출을 했었는데, 내용 연수가 경과하면은 이 잔가율이라는 걸 바로 곱해줍니다. 그냥 잔가율을 바로 곱해줘가지고 손해액을 산출을 한다. 그러니까 축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뭐 보온덮개, 쇠파이프 조인 축사 구조물의 경우 최대 50%까지 그 잔가율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요런 게 단서가 주어지고 손해액을 산출하려 그러면 제조달 가액에서 이 50%를 곱해서 손해액을 산출해야겠죠. 근데 뭐 이 외에 기타 구조물인 경우에는 70%를 곱해서 손해액을 산출하시면 된다. 근데 이게
실제로 수리복구되지 않았다 이럴 때에는 그냥 30%만 곱해서 손해액을 산출하시면 된다. 알고 계시면 굉장히 간단한 부분인데 이게 말로 써놓으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나면은 굉장히 그냥 간단한 내용이다. 70%, 50%, 30% 장가율을 적용해 가지고 손해액을 산출하면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지급보험금의 계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축사의 경우 손해액, 이 경우 비례보상인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비례보상을 적용을 해주고 이거를 그 가입금액과 가액의 그런 차이에 따라 가액이나 가입금액으로 한도 체크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자기 부담금을 차감을 해서 보험금을 계산을 한다. 자, 축사는 이렇게 보험금을 계산을 합니다.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자, 민 손해액 곱하기 보험 가입금액 보험 가입금액 나누기 보험 가액의 80% 그리고 가입금액 가액으로 한도 체크를 해주고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지급을 한다. 자, 그리고 목적물 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똑같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자기 부담금을 차감해주면은 목적물 손해의 지급보험금이 계산이 되어진다. 자기 부담금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산식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줘야겠죠. 여기 요렇게 계산한 거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주고 최저 자기 부담금 50만원 한도 풍수설지일 경우 요렇게 자기 부담금을 계산을 한다. 화재의 경우는 최저 자기 부담금 50만원 한도가 없다. 아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거 최종 지급 보험금은 이 목적물 손해의 지급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의 지급 보험금, 여기에는 다 자기 부담금이 차감된 값들입니다. 여기에는 이거를 최종적으로 가입금액과 한번 한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이게 가입금액 한도를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가입금액 한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 손해에 대한 내용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축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은 어렵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서 구조를 알고 나면 굉장히 쉽거든요. 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이 구조를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이거 몇 년을 공부해도 아직까지도 이해 못하신 분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인데 왜 보험 가액과 가액 금액보다 가액이 작은데 왜 가액과 한도 체크를 하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구분이 안 되어서 그렇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축사 같은 경우에는 80% 보험 가액의 80% 이상 가입을 하면은 전부 보험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비례 보상을 할 때에는 여기에 가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모에 가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액의 80%가 적용이 된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잔존물 제거 비용 예전에는 좀 나름대로의 그런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한도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손해액의 10% 금액과 실제 발생한 잔존물 제거 비용 이걸 가지고 한도 체크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계산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값을 가지고 자기 부담금 일부 보험일 때는 당연히 비례 보상을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자기 부담금을 차감을 해준 값을 여기에 최종 잔존물 제거 비용 보험금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최종 지급 보험금을 계산을 하는데 이거를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뭐 잔존물 제거 비용이 손해액이 1000만원인데 잔존물 제거 비용이 뭐 한 200만원 나왔어요. 200만원 나왔고, 이 200만원 원래대로면은 바로 10%인 100만원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 100만원을 가지고 뭐 일부 보험일 때는 비례 보상을 하고 자기 부담금을 차감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값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최종 지급 보험금을 계산을 하는데, 이 어떤 분들은 이론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이 발생한 200만원을 가지고 먼저 이제 비례 보상을 해요. 비례 보상을 하고 여기에다가 자기 부담금까지 차감을 해요. 이거를 손해액의 10%, 손해액의 10%와 비교를 해서 한도 체크를 해서 나온 값을 여기에 집어넣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한 몇 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제가 공부할 당시에도 이 강사들과 엄청나게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이 내용으로 다 넘어가가지고 지금은 뭐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값은 보험금이에요. 보험금을 손해액의 10%와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분들도 결론적으로는 시험 직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한 1월부터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보통 8월, 9월에 2차 시험이 실시가 되는데 7월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시험 직전 한 달에 이렇게 바꾸는 분들도 봤어요.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라고 수험생들한테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몇 명 봤고, 여기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수험생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 갈피도 못 잡는 사람들을 수두룩하게 받고,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도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게 수험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1번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저도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좀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무적으로는 제가 실무적으로는 그 NH 손보 직원들, 그리고 농협에 이 창고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는 그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 그리고 농금원에 이 해당 우리가 2차 시험을 공부하는 이 이론서를 만드는 그 팀이 있어요. 팀이 뭐 한 4~5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과도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정말 그냥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정말 뭐랄까, 여러분들보다도 이걸 공부하는 수험생들보다도 수준이 낮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 기준으로 뭐 잔존물 제거 비용이 뭔지, 손해 방지 비용이 뭔지 전혀 개념이 없어요.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지, 뭐 지급은 되는지 전혀 아는 부분이 전혀 없고, 이 NH 손보 직원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실제 그 제가 아까 설명드린 1번으로 계산을 하긴 하는데 실제 지급은 되지 않는다. 잔존물 제거 비용이나 뭐 손해 방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이 농금원 인원서를 집필하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뭔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이론서를 집필하고 있다. 뭐 지금은 어떻게 좀 많이 개선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그랬어요. 자기 부담금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 뭐 더 이상 대화가 되겠습니까? 자기 부담금을 모르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아무 내용도 모르는, 이 2차 시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100%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론서를 만들고 있다. 제가 공부할 때는 그랬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이론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좀 많이 현실적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론서 같은 경우에도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앞뒤 문맥상 말이 안 되고 뭐 같은 표현인데도 다르게 적용을 시키고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 건데도 용어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존재하고, 그런데 이게 아무리 뭐 베끼고 복사 붙이게 해가지고 만든 이론서라고 하더라도 1권부터 2권까지 전부 다 읽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은 이게 하나로 엮어집니다. 하나로 체계가 잡혀요. 하나로 체계가 잡히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구나, 이해가 가기 시작하면서 체계가 잡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개판으로 만든 이론서라도 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구나, 어떤 게 그 기준이 이제 명확해져요. 부분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말이 많을 때 어떤 게 맞는 내용인지 그 기준이 명백해집니다. 이게 체계가 잡히면은 이거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하기가 솔직히 쉬운 현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좀 아는 사람들이, 이 체계가 잡힌 사람들이 이 이론서를 담당해가지고 집필을 하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론서가 만들어질 텐데, 이 자기부담금도 모르는 사람이 이 이론서를 만든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이론서가 나오겠어요. 그쵸? 자, 뭐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뭐 좀 많이 개선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다면 뭐 이론서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긴 하겠죠. 자, 뭐 굉장히 잡담이 좀 길어졌는데 좀 이렇게 좀 뭐 알아두시고, 축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용도 짧고 가축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보험 가액의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을 적용해서 보험 가액의 80% 이 이상이면 전부 보험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 이것만 좀 숙지하시고,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완벽하게 숙지를 좀 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지급보험금 요거 구하는 과정과 어디 있어요? 요걸 구하는 과정이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은 시설은 그냥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은 시설은 그냥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다. 그냥 도루 아미타불 되는 거예요. 내가 기껏 공부를 해가지고 뭐 다 했는데 이게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돼. 그러면 공부를 안 한 것과 마찬가지다. 자,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축사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다음에 이제 시설에 관련된 연습 문제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서 좀 자주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연습 문제도 만들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영상도 좀 찍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